좋은 시장, 뭐 평범한 시장, 안 좋은 시장에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투자한 주식 중에 2배가 난 게 벌써 2개가 있어요. 항상 돈을 버는 기업과 주식이 있게 마련이라서 저는 어떤 때고 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둘러보는 일을 주로 합니다. 회사 이름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를 더 리퍼블릭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많은데 그러면 바로 계약 취소합니다. 안 받습니다. 잘 알고 오세요라고 전화 끊습니다. 진짜로? 네. 왜 이렇게 까칠하세요? 성격이 그래요, 제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은 모르는 그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타인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고 네. 그 타인들은 보통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사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게 뭐 까칠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고민해서 가치를 담은 이름인데 그거를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우리 회사 그냥 대강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증권사 창군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여튼 일반 사람들과 좀 그 빡치는 포인트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할 사람인데, 네. 그렇죠. 그 투자 돈을 맡길 피 같은 돈을 맡길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접근을 한다면 그게 좀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이라면 저희가 뭔가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어쨌든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오래 이 리텐션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일인데 그런 게 안 되고 결국에는 또 나가서 야 얘네들 진짜 뭐 사짜야 못해 이런 잘못된 평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3억 받아서 수수료 500만 원 받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돈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마케팅을 안 합니다. 제가 나가는 걸 마케터 분들이 싫어하세요. 근데 요 책은 마케팅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 한 권 팔아봐야 저한테 들어오는 게 2,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0권 팔아야 2,000만 원, 소득세 빼면 1,000만 원이라 아무 중요하지 않고요. 책 제목이 에이블. 네. 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본인의 인생 모토예요? 네, 그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혹시 가지신 분이 저한테 사인해달라라고 하면 제 이름이랑 이렇게 적으면서 뭐라고 또 적냐면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되냐면 자기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네. 회사원이면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너 실패야 나가 하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은 적자지만 오늘은 부도 났지만 다시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부분의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택하지 않을 법한 그런 길을 갔고 그럴 때 이제 손가락질도 당하고 야 너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조언을 빙자한 이제 비웃음도 샀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연료가 타올라요. 니네가 그랬어? 그럼 너네니까 안 돼. 나는 그렇게 해볼 거야 해서 취업하고 이직하고 창업하고 카메라 앞에 서고 이런 길들을 적은 책이라 에이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후 한 3시쯤에 만났는데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잖아요. 장중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니셔도 되나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라는 단어가 조금 미묘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 한국거래소 개장 시간에는 하여튼 웬만하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거냐, 제대로 된 거냐? 그럼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얘기이긴 하지만 보통 저희는 3년 정도 추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평균 1년 이상 보유를 해요. 그러면 그 샀다 팔았다 하는 일은 투자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지점에서 봤을 때 시작과 끝을 담당하긴 하지만 아주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들이는 그 짧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저는 어떤 기업들이 지금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또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벌 것인지 그게 지속 가능한지를 생각하는 게 일이지 뭐 매매를 한다라든지 100원 10원 싸게 사고
200원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장중에 회사에 있더라도 네. HTS를 켜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정도 주식 장을 보는데 네. 한 번이 3시 반 이후 국내 주식장 마감했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미국장 마감했을 때, 저희가 해외 주식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나 이렇게 딱 2번 보는데 그럼 왜 2번은 보냐? 어차피 1년 갖고 있으려고 했다면서. 네네네. 그 왜 보냐면 이게 저도 제 돈이 정말 많으면 안 볼 것 같은데 네.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객분들이 가끔 저랑 이제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주가 이랬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수익률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분들이 저를 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면 제가 또 지금 편집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고 투자의 관점은 이래야 되고 그거 매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귀찮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오늘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봅니다. 요즘에 좀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안 좋을 시장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대표님은요? 좋은 시장, 뭐 평범한 시장, 안 좋은 시장에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안 좋은 시장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고객들한테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전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을 제외하고 이 운용력으로서의 본업으로 생각한다면 장세와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특히나 하는 일은 똑같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상향식 투자라고 해서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서 비싸게 거래될 때 파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투자한 주식 중에 2배가 난 게 벌써 2개가 있어요. 상반기에만 따블로 갔다고요? 네, 그런 게 2개가 있어요. 근데 자랑이네요. 네, 자랑이지만 팩트니까 하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총 국내 해외 합쳐서 한 20개 정도 주식을 해요. 네. 편입 종목이. 근데 20개 중에 2개가 더블 갔으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겠죠? 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종목당 저희는 비중이 작지 않으니까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자랑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 아무리 안 좋은 약세장에도요 2배짜리 주식은 수두룩백백 있고요. 나오죠. 심루타도 1년에 한 해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매년 있었어요. 심루타 주식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물론 뭐 1년 만에 심루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1년 이내. 365일 기준으로. 그게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에요? 아니면 시장이? 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네, 전체 그렇죠. 시장이. 깜짝 놀랐네. 지금 돈 받기로 갈 뻔했네. 저희가 1년에 심루타를 이렇게 쳤으면은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따블은 있습니다. 따블은 1년에 한 번씩 저희 회사에 꼭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심루타 주식이 매년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의 성격 정도만 만족한다면 그 약세장이라고 해서 어떻고 강세장이라고 어떻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이 시점에 돈을 버는 기업이 누구냐, 그 기업한테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누구며 왜 지불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그래요. 제가 이해를 많이 드는데 올해 작년 말인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가장 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이템 하나만 꼽으라면 뭐 기억나세요?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하나 있는데 음식료인데 국내 음식료 자제분 있으세요? 이름 생각이 안 난다. 포켓몬빵. SBC3림에서 포켓몬빵 있었죠. 포켓몬빵. 그 포켓몬빵을 이제 애기들이 많이 좋아했고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님들이 용돈을 줘서 많이 사 먹었으니까 그 회사가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롬 파월 의장이 0.75를 올리건 1.75를 올리건 그 친구들은 포켓몬빵을 먹어야 돼요. 줄 서 있어야 되죠.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이 된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가지고 100% 채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됐겠죠.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조금 빼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기도 하고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돈을 오히려 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돈을 버는 기업과 주식이 있게 마련이라서 저는 어떤 때고 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둘러보는 일을 주로 합니다. 사실 딴 데 가면 거의 맨 결론에 많이 듣는 질문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제일 앞부분에 할게요. 지금 시장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까? 팔아야 될 때입니까? 사야 될 때죠. 뭐 당연히 그 예상되는 답이기는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투자 재테크 이런 영상을 안 보거든요.
제가 이제 TV나 휴대폰으로 보는 거는 최소한 워런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 모니시 파브라이 정도 나와야 봐요. 네. 근데 유튜브는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능 이런 걸 좋아해서. 예. 그럼 썸네일은 막 지나갑니다. 네. 그럼 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지금의 베어마켓 랠리니까 지금 안 팔면 기회 없어요. 조금 올랐을 때 다 정리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럼 보면 어떤 거 생각나던가요? 그런 거 보면요. 예. 니네가 맞출 수 있으면 거기서 출연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들죠. 뼈를 때린다. 뼈를 때려. 저도 맞힐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쉽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때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예측을 아주 드물게 해요. 예측의 성공률을 높이려면은 예측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누가 여기 고정 출연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오늘 주식시장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이 맞출 확률이 얼마 될까요? 그냥 절반이에요. 오르냐 내리냐.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시황이나 이런 거를 써서 공유할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에 한 번씩만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맞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라고 해서 내일 오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언제라고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한 거지. 네. 저는 한 1년 주시면 네. 지금보다 올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을 준다면 올라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베어마켓 랠리인지 뭔지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저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조정은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2020년부터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이제 하락장이어서 좀 무서운 게 있긴 한데 3,300에서 뭐 저점 기준으로 2,400도 깨졌었고 네. 뭐 거의 1년 반 동안 1,000포인트가 날아갔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 괜찮을까요? 그것도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를 몇 년 단위로 보냐에 네네. 따라서 다른 건데 3개월에 한 번 기준으로 분기 단위로 일반적인 조정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편집장님께서 다 아시지만 일부러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1000포인트 나 떨어졌잖아요. 네. 실제로는 1000포인트 나가 3300을 갔기 때문에 1000포인트인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몇십 %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한 30%? 고점 대비 30%.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30% 떨어진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주식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만 과거로 돌려도 코로나 시점 2020년 2, 3월 보잖아요. 네. 그때 얼마부터 얼마까지 떨어졌죠? 퍼센테이지로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딱 반토막 났어요. 네. 2800부터 140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50% 떨어졌어요. 훨씬 덜 떨어졌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네. 주식시장에 정말 반토막씩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주식 한 20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봤고 그런 것들은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말 경기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그 구간 속에서 2, 30%씩 떨어지는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주식 시작하고 나서 2008년에서 9년 서브프라임 한 번 있었죠. 2011년에서 12년 피그스 위기 있었죠. 네. 그다음에 2015년에서 16년 중소형주 사드 위기 있었죠. 그다음에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있었죠. 2020년에 코로나 있었죠. 2020년에 22년에 지금 금리 인상 뭐 이런 있잖아요. 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6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년에 3년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주식이 떨어져? 근데 장이 30% 떨어져? 내가 가진 거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반토막 나? 하니까 이상한 거지. 저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아주 뭐 별다른 어려움 손실이 났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마음의 이런 걱정이나 공포는 가지지 않는 국면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네. 금리 이런 걸 평소에 투자하실 때는 어느 정도나 좀 감안을 하세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다만 저희 전체 펀드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큰 이런 몇 년짜리 사이클에서 지금이 정점일까 저점일까 평상적인 수준일까를 결정하는 데 요소 중에 하나는 금리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주식과 현금 비중 정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4가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금리니까 사실은 뭐 전체 포트폴리오로 굳이 계산해서 얘기해 보자면 금리가 저희 회사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10%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을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본인만의 레시피여서 공개하면 안 됩니까? 뭐 제가 대략 얘기하면 되니까요. 네네. 금리도 있고요. 예. 환율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경기 지표도 있습니다. 설탕 2큰술, 뭐 간장 하나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반도체 관련주는 투자를 안 하신다고 거의. 지금은 안 해요. 네, 근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다 날려먹었어요.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하는데 자꾸 돈을 넣으면 멍청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골프는 잘 쳐요. 근데 당구는 못 쳐요. 근데 친구가 있어요. 저희 둘이 만약에 친구라고 해봐요. 근데 뭐 하나를 결정해서 매번 밥 먹고 내기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반반 하면 이렇다 땄다 할 거고 내가 지는 것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반도체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능력의 범위라는 이 멍거와 버핏이 얘기한 서클 오브 컴피텐스라는 거에 바깥에 있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 중에서 D램 가격이 핵심이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은. 근데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예측했을 때 확률을 높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버티질 못해요. 공포가 와요. 이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기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경쟁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는 과거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바닥에서 오거든요. 그럼 바닥에 속된 말로 지져버려요. 그냥 담뱃불 끄듯이 그냥 손절해버린다는 얘기죠. 바닥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를 포함한 IT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지, 이게 뭐 꼭 반도체 주식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 사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 하는 거지 뭐 다른 분들은 그 능력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 거니까. 그렇긴 한데 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놓고 어떻게 그 시장 지수를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건 지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못 이기겠죠. 따라가려고 하면. 근데 지수의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연평균? 연평균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1000 정도였고 지금 2000 정도 되잖아요. 2000 몇백 되잖아요. 20년 동안 2배 올랐잖아요. 그럼 단리로 보면 1%예요. 단위로 보면 5%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니까 복리로 하면 더 낮은 거죠. 여러분들 제가 산수를 못합니다. 수포자예요. 그것도 틀렸다고 모른다. 그거랑 수익률과 아무 관계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지수랑 연동되고 지수보다만 잘하게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빼놓고 따라가기가 어렵고 변동성을 줄이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우리 회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연 26%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절대 수익률로. 연 26%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지면 안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연 26%는 목표, 내부 목표죠? 목표고 저희가 지금 13년 동안 20% 정도 했어요. 연복리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200억 운용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1200억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이 저희가 반도체를 안 하고도 삼성전자를 안 사고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 앞에도 평범한 문과생을 963% 수익률로 이끈 압도적인 주식의 언어. 보통 뭐 이렇게 요 정도 되면 한 1000%로 올릴 수도 있는데 1000%보다 이게 좀 더 진짜 같지 않나요? 963이 뭔가 진짜 숫자 같잖아요. 963% 기준이 뭐예요? 그 어느 날의 수익률인데 실제로 저희의 이 실제 대표 상품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12년 동안 11배가 올랐거든요. 아, 뭐 대학교 때부터 했다 뭐 이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돈이 그만큼 불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